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9. 행화의 변. 치료를 받고 난 태수는 그 길로 계복동 행화의 집에 들렀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형보가 먼저 와서 아랫목 보료 위에 가사 방침을 베고 드러누웠고 행화는 가야금을 심심삼아 누르고 있다. 자네 집 장만했다면서? 방이 몇인가? 남을 게 있나? 태수가 마루로 올라서느라니까 방에서 형보가 이런 소리를 먼저 묻는다. 형보는 태수가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면 비벼 뚫고 들어갈 유량을 대고 있는 참이다. 염려 말게. 그렇잖아도 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서면서 우선 양복 웃저고리를 훌러덩 벗어들고 휘휘 둘러보다가 행화가 차고 앉은 가야금 위에다 휙 내던지고 모자는 벗어서 행화의 머리에다 푹 눌러 씌운다. 와 이리 수선을 피우노. 남 안 가는 여학생 장가 나가길래 일하제? 행화는 익살맞게 그래도 까딱 않고 앉아서 태수한테 눈을 흘긴다. 하하, 그래, 내가 요새 대단히 유쾌해. 참 볼 수 없다. 그 잘난 재미할 여학생 장가로 못 갈까 봐서 코가 쉰 됐잖아. 빠져갖고 댕길 때는 언제고 저리 좋아서 야단스레 굴 때는 언제고. 이 사람 그렇지 않겠나? 평생 소원을 이뤘으니. 그렇지만 염려 말게. 신정이 좋기로 구정이야 잊을 리가 있겠나? 아이야, 내 차 타고 서울로 가서 한강 철교에 자살로 할락했더니 그럼 그 말만 꼭 믿고 그만두어? 예? 아무렴 그렇고 말고 다 염려 말래도 그래. 시방 행화는 농담으로 농담을 하고 있지만 태수는 진정을 농담으로 하고 있다. 그는 초봉이와 약혼을 한 그날부터는 그의 근심과 불안을 요새 하늘처럼 맑게 싹싹 씻어버렸다. 그새까지는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할 적마다 염불이나 기도를 하는 것과 일반으로 뭘 약차하거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하고 그 임시의 번뇌를 회피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를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늘 불안과 더불어 그것이 가슴에 서리고 있었다. 하던 것이 영영 그를 모피하지는 못할 형편인데 일변 한 걸음 두 걸음 몸바투 다가오는 오고 그러자 마침 초봉이와 뜻대로 약혼까지 되고 보니 그제는 아주 예라 이놈의 것 하고 정말로 죽어버릴 결심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해서 그 무겁던 불안과 노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다. 제일 큰 소원이던 초봉이한테 여학생 장가를 들어 마지막 원을 푼 다음에야 단 하루라도 좋고 이 생에 아무 미련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 장차 어느 날일는지는 몰라도 그날에 임하여 종용 자약하게 죽음을 자취할 테나 그러나 그날에 그 최후의 일순간까지라도 이 세상을 깊이 있게 폭넓게 단연코 즐거운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첫째, 초봉이로 더불어 맺는 꿈을 최대한도로 호화롭게 꾸며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뚱땅거리고 술을 마시면서 놀아야 한다. 계집도 할 수 있는 것 여럿을 두고 지내야 한다. 하니까 행화도 그대로 데리고 지낼 테다. 돈은 도둑질도 좋고 빚도 좋고 사기 횡령 다 좋다. 제주껏 끌어대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즐겁고 유쾌하자면 몸에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를 다니면서 모모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태수는 마치 무슨 의식을 거행하는데 순서를 작정해 놓은 것처럼 앞일을 가뜬하고 분명하게 짜 놓았다. 해서 그는 진정으로 유쾌하고 명랑했던 것이지 조금도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던 것이다. 태수와 행화가 주거니 받거니 한참 짓거리는 동안 형부는 혼자서 제 생각에 골몰에 있다가 이윽고 끙 하면서 일어나 앉더니 태수 앞에 놓인 혜택 곽을 집어다 한 대 피어물고는 저도 말에 한몫 끼자고 행화가 말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에도 다 속은 단단히 꽁한 모양이지? 와?
아, 저렇게 이쁜 서방님을 빼앗기니깐 고주사가 이쁘면 그저 이뻤나? 돈을 주니 이뻤제. 조건 농담을 해도 꼭 저따위로 한단 말이야. 와, 농담인고? 진정인데. 그래, 그래. 말이야 말로 바른 말이다. 그런데 아무튼 고주사가 장가를 든다니깐 섭섭하긴 섭섭하지? 채, 고주사가 장가 안 가고 있으면 언제 나한테로 장가 온다 커던가요? 내는 조강지처 바래지도 않소. 저건 팔자에 타고난 화력의 물건이야. 아니, 장주사도 철부지 소리로 하지 않소? 더럭 성구는 행화는 그렇다고 흥분한 것은 아니나 농담하는 난꽃도 아니다. 기생이면 기생답기 돈이나 벌고 다 그럴 끼지. 아이고 무얼 팔자 탄식은 하고 첩이 싫다고 남의 조강지처나 바라고 하는 거 내는 그만에 구역이 나더라. 쟤. 그러제 또 기생년이 무엇이야. 연애한다고 껍덕대는 거 내 참 눈이 시어 못 보겠더라. 아니 기생이라고 연애하지 말라는 법도 있나? 이 사람 자네 너무 겸손어이. 괜히 동무들한테 몽둥이 맞을. 기생이 연애가 어디 당한 것고 주제 연애로 한다는 년도 천하 잡년. 기생년하고 연애하자고 덤비는 놈팡이도 천하 잡놈. 아니 어째서? 여태 싱글싱글 웃고 앉아서 저 하는 양만 보고 있던 태수가 저도 어디 말을 시켜본다는 듯이 얼른 거 닫고 나서던 것이다. 이건대래 내가 행화 말 맞다나 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자살을 하던지 해야 할까 보이? 응? 아 그래도 난 여태 행화하고 연애를 하거니 하고서 멋없이 좋아하잖았어. 하하, 당신네들이 암만 그런다고 내 무척 입살을 탈네오. 아예 말도 마소. 돈 받고 모모 연애락하오? 문놈이 딜이 주무르던 몸뚱이제. 모모시야 매독이 시글시글해서 그만에 한쪽이 썩어 들어가제. 그런 주제에 연애가 무어 말라 죽은 거고? 그래도 난 행화한테 연애를 한걸? 말도 마소. 글쎄 고주사만 해도 나하고 살로 섞고 지내면서 달리 초봉이락하는 섹시하고 연애로 해서 장가 가지 않소? 그걸 쥐 뭐도 내가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봐도 기생하고는 연애가 안 되길래 그라는 게 아니오? 이 답답한 대련님요? 그래도 난 보니까 태수가 미처 무어라고 대거를 못하는 사이에 형보가 도로 말참견을 하고 나서던 것이다. 기생들도 버젓하게 연애만 하고 다 그러더라. 그게 연애라오? 활량이 오입한 거 아니고 기생이 오입받은 거 아니고 오입 길게 하는 걸 갖고 연애라 캐싸니 단단한 철부지 소리 아니오? 예? 장주사나리님 저게 끈이 날더러 철부지래요. 그거 참.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아 글쎄 기생도 다 같은 사람이라서 연애를 해먹게 마련이고 그래서 더러 연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네는 어찌 그리 연애하는 기생이라면 비상속인가? 연애로 하면 다 사람질 하나? 채 요번에 저 앞에서 보니 걔도 연애를 하던데? 태수는 형부와 어울려 한참이나 웃다가 빈 담뱃각을 집어보고는 돈을 꺼내면서 바깥을 기웃기웃 내다본다. 와? 담배. 아무도 없는데 피 좀 피우소. 행화는 제 경대 서랍에서 담뱃각을 꺼내다 놓는다. 요전날 무엇이냐 계집애 하나 데려오기로 한 건 어떻게 했나? 참. 태수가 마침 심부름이 아쉽던 끝이라 무심코 생각이 난 대로 지난 말같이 물어보던 것이다. 응? 계집애? 형보는 행화가 미쳐 대답도 할 겨를이 없게시리 딱지를 떼고 덤빈다. 임의롭고 한 행화의 집이니 혹시 제 소일거리라도 생기나 해서. 웬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와 이리 안주 없이 좋아하노. 우리 딸로 데려올락했더니 아직 어려서 조금 더 크게로 두었소. 자. 허거 한참. 그러나 저러나 인제 이런 것이 딸이라니. 내 나이 환갑 아니오. 기생의 환갑? 네 환갑이거나 이제는 딸이나 길러야 늑밭에 밥이라도 물어다 먹여 살릴 게 아니오?
아서라, 남의 계집애 자식을 몇 푼이나 주고서 사다 갈랑은 딜이 등골을 뽑아 먹을 텐구? 쯔쯔. 등골은 와. 다 쟤 좋고 내 좋고 하지. 대체 몇 푼이나 주고서 사 오기로 했던가? 하따, 장주사는 푼돈 크게 쓰나 보제? 100원짜리로 2푼에 정했소. 정했다가 쟤도 마단다 하고 내도 급하지 않길래 후재 보자 했소. 속이 시원하오? 양서방네 딸 명림이의 이야기다. 그러나 태수고 형보고 그들은 명림인 줄도 모르고 또 코가 어디 붙은 계집아인지 알 턱도 없던 것이다. 집을 2배를 하나? 원. 태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방바닥에 놓인 양복 저고리를 집어들고 일어선다. 좀 가보아야겠군. 어딘데? 그전 큰 샘거리. 자네도 같이 가세. 오늘 가서 집을 알아뒀다가 도배 끝나거든 짝 띠질머치고 가서 있게. 아니, 내가 먼저 집을 들어? 형부는 두루마기를 내려입으면서 속으로는 어찌하면 일이 이렇게도 군장맞게 잘 맞아 떨어지느냐고 좋아한다. 식모는 벌써 집하고 한꺼번에 구해서 집을 맡겨뒀는데 이제 살림을 들여놓자면 식모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네가 기왕 와서 있을 테고 하니 미리 오란 말이지. 뭔 그렇다면 모르거니와. 행화도 미리서 집 알기 겸 가세 그려? 아무래도 또 만나서 저녁이나 먹어야 할 테니 아주 나갈 길에. 태수는 시방 태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가는 것이나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서 조금 들이껴 초봉이도 개봉이와 같이 그 집에를 가게 될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집은 다른 서두리와 마찬가지로 탑삭불이 한 참봉내 안악 김씨가 나서서 얻어놓았다. 태수는 실상 돈만 같은 솜씨로 소절수 농간을 해서 500원을 마련에다가 김씨한테 내맡겨 버리고 기껏해야 청첩 박이는 것, 식장으로 쓸 공회당이며 예식집에 전화로 교섭하는 것, 요리집에다가 음식 맞추는 것, 이런 것이나 누워 떡 먹기로 슬슬하고 있지. 정작 힘드는 일은 김씨가 통 가로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하되 그는 마치 며느리를 볼 아들의 혼인이나 당한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했다. 돈도 태수가 가져다 준 500원은 거의 다 없어졌다. 정주산의 집으로 현금이 200원에 혼수가 옷감이야 무어야 해서 5, 60원 어치가 가고 다시 반지를 산다. 신랑의 옷을 한다. 집을 새로 얻는다. 살림 재고를 장만한다. 이래서 그 500원은 거의 다 없어진 것이다. 이제는 돈이 앞으로 얼마가 들든지 제 돈을 찔러 넣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아깝지가 않고 도리어 그리 할 수 있는 것이 좋아 신이 났다. 집을 얻어놓고서 그는 정주산의 집에다가는 새 집을 사려고 했었으나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종차 새로 짓든지 사든지 할 테거니와 급한 대로 우선 새 집을 이러이러한 곳에다가 얻어 놓았다고 혹시 규수가 나올 길이 있거든 마음에 드는지 둘러나 보라고 태수의 정갈로 기별을 했다. 그러자 오늘 마침 초봉이가 개봉이를 데리고 목간을 하러 나갔다니까. 유씨가 기왕 나갔던 길이니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2번, 3번 신신당부를 했다. 초봉이는 보아도 그만, 안 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기별까지 왔고 모친도 보고 오라고 했사니까 그런 것을 굳이 안 보려고 할 것도 없겠다 싶어 목간을 하고 오는 길에 들러본 것이다. 샛길 소화통이 뻗어나간 뒷곁으로 예전 큰 샘거리에 복판께 가서 바로 길 옆에 나 앉은 집이다. 밖에서 보기에도 추녀며 기둥이 낡지 않은 것이 그리 묵은 집은 아니고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장독대가 박힌 좁지 않은 뜰이 우선 시원스럽다. 좌는 동양한 기역자요. 대문을 들어서면 부엌이 마주 보이고 부엌에 연달아 안방이 달리고 마루와 건넌방이 왼편으로 꺾여 있다. 그리고 뜰 아랫방은 부엌 오른편에가 달려 있다. 도배꾼이 셋이나 들끓고 방이며 마루며 마당이 안팎 없이 종이 부스러기야 흙이야 너줄하니 널려 있어
어설프기는 어설퍼도 집은 선뜻 초봉이의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이 집이 그렇게 훌륭한 집인 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둔배미 집에 빗대어 보면 훤하니 드넓고 뚜렷한 게 속이 답답하지 않은 때문이다. 식물은 먼저 구해두기로 했다더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건넌방에서 도배하던 사내들만 끼웃끼웃 내다본다. 초봉이는 그만하고 돌아서서 나올까 하는데 개봉이가 벼랑간 반색을 하여 어쩌면 꽃밭이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전에 살던 사람의 알뜰한 맘씨인 듯 싶게 조그마한 화단이 두어져 있고 백일홍과 봉숭아와 한련화가 모두 망울망울 망울이 맺었다. 코스모스도 서너 폭이나 한창 자라고 있고 화단 가장자리로는 채송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반일이 지난 뒤라 벌써 시들었다. 화단은 그러나 주인 없이 빈 동안에 할 일 없이 거칠었다. 꽃목이 꺾이기도 하고 숭한 발자국에 밟히기도 했다. 저편 담 밑으로는 아사가오 서너 포기가 타고 올라갈 의지가 없어 땅바닥에서 넌출이 헤매고 있다. 초봉이는 마음간으로는 지금이라도 꽃들을 추어 올리고 아사가오도 줄을 매주고 이렇게 모두 손질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차마 못하고 돌아서면서 집을 들면 그 이튿날 바로 이 화단에 먼저 손을 대주리라고 꼭 염량을 해두었다. 초봉이가 막 돌아서려니까 대문간에서 뚜벅뚜벅 요란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한때나 되는 쉽게 몰려들었다. 태수가 행화와 나란히 서고 형보가 그 뒤를 따라 척척 들어서던 것이다. 양편이 다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초봉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개봉이는 덤덤하니 서 있고 형보는 휘죽이 웃고 행화는 의아하고 태수는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이다.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초봉이를 건너다 보다가 뒤통수를 긁으려고 하다가 밭은 기침을 하다가 벙긋 웃다가 하는 양이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다섯 남녀의 마음은 다 제각기 다르게 동요가 되었다. 얼굴마다 또렷또렷하게 마음을 드러내 놓는다. 초봉이는 행화가 웬일인고 싶어 이상하기도 했으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수줍은 게 앞서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가지고 빈밋이 돌아서 있다. 개봉이는 태수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으나 형보를 보고 저건 어디서 저런 숭어운 게 있는고 또 태수가 웬 기생을 데리고 다니니 필경 불황자이기 쉽겠다 하여 눈살이 꼿꼿하고 이마를 찡그린다. 형보는 속으로 고소해서 죽는다. 너 요 녀석 그저 잘코산이야. 바지랭이가 좀 캔길이 저렇게 생긴 계집애한테로 장가를 들려면서 기생년을 꿰차고 다니니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아무려나 초봉이 너는 내 것이니 그리 알아라. 흐흐. 행화는 초봉이가 초봉이인 줄도 모르거니와 그가 태수하고 결혼을 하게 된 초봉이라는 것도 몰랐고 단지 제중당에서 친한 새학씨가 와서 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뽀르르 초봉이한테 달려든다. 태수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고 저렇게고 간에 무얼 어떻게 분별할 도리도 필경 울상을 한다. 행화는 초봉이의 손목이라도 잡을 듯이 혼감스럽게 아이고 오래간만이요 하면서 초봉이의 숙인 얼굴을 들여다본다. 초봉이는 입이 안 떨어져서 인사 대답은 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반가워한다. 근데 웬일이요 예? 웬일이라니 행화 내야말로 웬일이냐고 물어보아야 할 판인데 그러고 보니 초봉이는 말은 못하고 이쁘게 웃는 턱 아래만 손으로 만진다. 형보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아기작 새 여자가 서 있는 옆으로 가까이 가더니 아주 점잖을 빼요. 아, 이 두 분이 진작 아십니까? 아이랴 알고 말고요. 어떻게 지냈다고? 하하. 원 그런 줄은 몰랐군 그랴. 허허 저 참 이 행화로 말하자면 나하고 그저 참 그저 다 그렇습니다. 허허. 그리고 행화 이 초봉 씨로 말하면 바로 저 고주사하고 이번에 결혼하실. 응? 알겠지? 아이랴 원 어쩌문?
행화는 신기하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태수를 돌아다 보면서 눈 하나를 째끗한다. 거참, 두 분이 아신다니 나도 반갑습니다. 허허, 나는 이 사람하고 거기까지 좀 갔다 오느라고 이 앞으로 지나던 길인데 바로 문 앞에서 고군을 만났어요. 이만하면 초봉이나 개봉이의 행화에 대한 의혹은 넉넉히 풀 수가 있다. 그러나 실상 초봉이는 그들이 행화를 데리고 온 것을 개봉이처럼 태수한테다 치의를 하거나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좀 이상하게 보고 말았을 따름이다. 초봉이가 겨우 허리만 나부시 숙여 뉘게라 없이 인사를 하는 체하고 개봉이를 데리고 대문간으로 나가는 것을 행화가 해뜩해뜩 태수를 돌려다보고 웃으면서 따라 나간다. 태수는 형보의 재치로 일이 무사하게 피어 가슴이 겨우 가라앉는데 행화가 그들을 따라 나가니까 혹시 무슨 이야기나 할까 봐서 대고 눈을 흘긴다. 잘 가시오 예? 내 혼인날 국수 먹으러 갈게. 행화는 바깥대문 문지방을 짚고 서서 작별을 한다. 초봉이는 꼭 와 달라는 말을 말 대신 웃음으로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행화는 그대로 오독하니 서서 초봉이가 개봉이와 나란히 가고 있는 뒤태를 바라보고 있다. 조금 가다가 개봉이가 해뜩 돌려다보니까 초봉이한테로 고개를 쳐받고 무엇라고 쎄왈거리는 모양인데 그건 행화 제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행화는 제중당 전방에서 처음 초봉이를 만나던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그가 좋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서로 터놓고 친해지기 전에 정이 먼저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저껜지 그저께는 마침 제중당 애를 들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있고 그는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며칠 전에 주인이 갈리면서 같이 그만두었다고 해. 그래 심심찮은 동무 하나를 불시에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적잖이 섭섭했어. 하다가 또 오늘은 생각도 않은 곳에서 뜻밖의 그를 만났는데 알고 본즉 그가 바로 초봉이 태수의 안악이 될 그 색시가 아니냔 말이다. 행화는 그것이 마치 모르고 구경했던 구경거리를 속내를 알고 나니까 깜빡 신기하듯이 이제야 비로소 일이 자꾸만 희한스럽고 재미가 나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렇게 희한스럽고 재미가 나고 하기나 할 뿐이지 가령 탑삭불이 한참 복내 안악 김씨처럼 태수를 놓고 초봉이를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역시 조금치도 우러나지 않았다. 질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 김씨가 강자에 가슴을 쥐어뜯기는 하면서도 일병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도맡아 가지고 이를 성취시켜 주듯이 그러한 호의나 관심도 또한 생기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그것도 아주 담담한 정도의 애석한 생각으로 초봉이가 좀 가엾기는 하였다. 행화는 보기에 태수라는 사람이 돈량 있는 집 자식 같기는 해도 그저 돈이나 있고 생긴 거나 매초롬하고 했지 그 밖에는 별 수 없는 사내였었다. 그렇다고 그가 태수를 나쁘게 여기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도대체 행화는 오이판에서 언뜻 만나 잠시같이 지내는 사내가 항상 좋고 나쁘고가 없었다. 그처럼 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요 편벽되게 나빠하는 것도 아니요. 그런즉 태수가 별수가 있거나 말거나 또한 행화 저한테는 아랑곳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결코 태수에 대한 관심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초봉이 제 마음에 좋아서 정이 끌리던 초봉이요. 더구나 저렇듯 손도 댈까 무섭게 애련한 처녀가 이건 마구 주색에 폭 빠져 세월 모르고서 덤벙거리는 게다가 무엇무엇이 부글부글 꿰는 천한 남봉이지 별반 취할 곳이 없는 그러한 고태수의 안악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좀 애석하고 가엾다 하는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없지. 남의 일 내가 와 알아서 즉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지. 초봉이 아우 형제가 휘어진 길 저쪽으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을 때 비로소 행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돌아선다. 마침 태수와 형보가 무엇하고 짓거리던 끝에 킬킬거리고 웃으면서 대문간으로 나온다.